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이코인의 가치 형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메인넷이 출시되면 뭐가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얼마가 될 것이다, 아니면 내년 말까지는 뭐 얼마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은 정확성이 너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신 파이가 가치 형성을 위해서 나아가야 할 루트라든지 예상하는 미래의 파이코인의 쓰임새, 이런 부분을 제 주관적 생각으로 한번 얘기를 풀어나갈까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제 뇌피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제일 먼저 파이코인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제가 생각하는 파이코인의 핵심이자 가치 형성의 시작은 금융 소외계층을 활용한 단단한 가격 형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일단 스텔라 컨센서스 프로토콜, 짧게 SCP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즉 파이코인의 블록체인 합의 방법인 이 SCP, 이것의 이제 시작 배경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코인의 백서가 아닌 스텔라 백서를 한번 봐보시고 SCP를 개발을 해낸 스탠포드의 교수 데이비드 교수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이렇게 빠르고 수수료가 적은 SCP를 개발한 이유에 대해서 금융 기업의 독점을 방지하고 금융 소외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예를 들어 탄자니아에서 케냐로 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22% 정도 든다는 문제점, 그 현존하는 은행들의 수수료 정책에 따라 해외에 있는 어떤 소말리아인이 소말리아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 자체를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런 문제점 등등 중앙화된 금융체제 시스템의 독점과 비효율성에 대해 비판을 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SCP 블록체인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블록체인의 이제 합의 알고리즘은 스탠포드의 니콜라스 박사가 다시 재응용을 하게 됩니다. 이 이제 SCP 기반에다가 스마트폰이라는 툴을 접목을 시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파이 네트워크의 백서를 보게 되시면 초반에 또 바로 언급을 하는 것이 스텔라와 똑같이 불공정한 금융업계의 독점을 또 꼬집고 있습니다. 페이팔이 매년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고 이런 부분이 빈부의 격차를 더 빠르게 부추길 뿐이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순수 목적과 장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개를 하고 있고, 하지만 현재의 단점도 꼬집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처음에는 개인 컴퓨터로 하루 50개 정도의 코인이 채굴 가능하였으나 이제 비트코인이 유명해지자 컴퓨터 한 대보다는 2대가 채굴이 더 쉽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하드웨어 경쟁이 심해지면서 현재는 일반인은 채굴은 꿈도 못 꾸게 되는, 결국은 기득권자들만 채굴이 가능해지는 시기가 도래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 파이 네트워크 그 자체와 파이 네트워크를 지탱해주는 블록체인의 배경을 한번 다 공부를 해보시면 모두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금융 소외 계층을 위해 아주 매력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주겠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금융 소외 계층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보면 그냥 단순하게 가난한 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힘들게 번 소득을 송금이나 결제, ATM 등 높은 수수료로 지불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 송금이나 결제 방법이 지역의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해 불가능해진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런 계층에게 파이코인은 어마어마한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확실히 빠른 전송 시간과 0.01의 수수료라는 것은 국제 간의 금액 전송에도 큰 메리트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 간 아니면 지역 간의 송금량이 예측 불가능하고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개발도상국을 한번 보시면요, 그 개발도상국의 주 수입원 중에 하나는 인력 수출이며 그 인력들이 그 모국으로 보내는 송금의 양은 GDP의 1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무시 못할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로 엄청난 자금들이 이 목적으로 송금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개발도상국에서는 통장을 만들고 통장을 보존하기 위해 예치금을 따로 두어야 하는 불편함도 존재하고, 송금 시 며칠씩 걸리는 비효율성, 그리고 높은 환전 수수료까지 고려를 해본다면은 그 누구나 파이코인으로 국제 송금을 하는 것이 훨씬 이롭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탄자니아에서 케냐로 $100를 보내야 한다면 100달러로 탄자니아에서 파이코인을 차라리 구매를 하고 케냐로 보내는 것이 훨씬 이롭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이런 세상이 도래하려면 그 전에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다고 봅니다. 바로 여러 나라에서 파이 유저끼리의 직접적인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어느 지역을 가거나 어느 국가를 간다 하더라도 파이코인의 거래가 어색하지 않는 세상이 먼저 와야 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개발도상국에 있는 파이코인은 다른 나라보다 더 낮은 가치로 덤핑돼 버리진 않을까 하는 걱정인데요. 개발도상국에서 오랫동안 살아본 경험이 있는 저의 경험과 주관적 생각으로는 오히려 개발도상국으로 인해 파이의 가치가 더 빛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가격을 얘기할 때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를 아실 겁니다. 그 나이지리아가 비트코인 프리미엄이 무려 50%가 넘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1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인 베트남과 필리핀을 보시면 파이의 TPL 거래 시 1파이당 10달러 또는 100달러라고 단합을 하였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주고 준비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도 베트남과 필리핀이었습니다. 그렇죠? 베트남이나 필리핀에서 모았을 때 당연히 외국에서는 10달러의 가치로 인정을 받고 거래를 하고 있고 온라인 쇼핑이 또 가능한데 굳이 그 나라에서 5달러, 6달러 정도의 가치로 매도하는 일은 글쎄요, 제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좀 이해가 쉽게 되지는 않는단 말이죠. 오히려 그분들에게는 코인의 가치가 그 어떤 국가의 국민들보다도 더 소중하게 다가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제 주관적 데이터로는 나라의 금융 인프라가 부족할수록 아니면 그 나라의 인플레이션이 심할수록 또는 정치적인 혼란이 좀 더 심해질수록 암호화폐의 가치가 높게 평가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만약 이런 국가들이 메인넷이 나오고 엄청나게 활발하게 P2P 거래 및 파이 앱을 활용을 하게 된다면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수많은 기업들과 개인들이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를 파이코인으로 거래를 하기 시작한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국제 간 개인 송금 용도로도 자연스럽게 파이코인이 이용될 확률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게 실현이 되려면 제가 주구장창 말하는 파이의 생태계가 폭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징조라는 게 미리 보여야 합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그 생태계를 보고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얘기만 한다면은 너무 허황된 행복 회로를 돌리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파이 네트워크의 생태계를 보시면 놀랍게도 메인넷이 출시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수많은 발전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수많은 상점들이 파이코인을 선물 거래를 하고 있고요. TPL 거래라고 하죠. 아니면 파이코인 채굴자에게는 할인 혜택을 주는 프로모 마케팅을 또 사용을 미리 하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온라인 상점들이 런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이나 다양한 앱들이 현재 개발 중이라는 것을 제가 전 영상들을 통해서 수없이 리뷰해 드렸고요. 그리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1800만 명 이상의 파이 유저들이 모바일 폰을 통해서 지금 채굴 중이고요. 이 부분들은 파이코 팀에서 딱히 적극적으로 나와서 어떤 거대한 홍보나 지나친 디렉팅을 해주어서 생긴 결과가 아니라는 점, 이 점이 사실 더 놀랍기는 합니다. 파이코 팀에서 2019년 말에 파이 유저 300명 정도를 일단 미리 선별을 하고 추천을 해서 KYC를 미리 해 주었고요. 그리고 파이를 마음대로 전송할 수 있는 IAT 기능을 또 주었습니다. 또 그분들로 하여금 스스로 생태계 구축이 되도록 좀 방향을 잡아달라고 부탁을 했을 뿐인데 이런 거대한 결과를 저희들 스스로 만들어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파이 네트워크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또 메인넷이 구축이 되는 순간 지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개인 간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파이코 팀에서는 메인넷 출시 이후 바로 상장을 목표로 하지는 않을 거고 이 파이 유저들이 생태계 내에서 거래를 어느 정도 회전을 시키면서 파이코인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시기를 좀 지켜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대부분의 코인들은 일단 출시가 되면은 코인만으로는 딱히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거래소 상장이 최초 목적이자 최종 목적이기도 한데요. 파이코인은 반대로 상장이 되는 순간 오히려 더 큰 리스크를 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생태계 내에서의 거래를 더 장려를 하고 자체적으로 가격 방어 시스템을 만들 확률이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메인넷 출시 후 몇 주가 걸릴 수도 있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지만은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요. 파이의 가격은 어떻게 시작을 할 것인가? 가격은 원래 제가 말씀을 잘 드리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전부터 그래 왔었고요. 상장가가 1달러로 시작을 할 것 같다, 5달러다, 얘기는 되게 많은데, 사실 그냥 이거는 주사위 던지기 확률이라서 누가 말하든 간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TPL에서 더 파이 라이프 스타일에서 가장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 단합의 가격은 1파이당 10달러입니다. US 달러로 10달러이고요.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를 가시던 TPL 거래는 1파이당 10달러가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다. 그렇다면 메인넷이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른 상장이 없고 저희들끼리 가격 방어를 위해서 파이 생태계에서 무엇을 시도를 한다면 확률적으로 1파이는 10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시작될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파이 가치를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누가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고심 끝에 메인넷 출시가 되고 상장이 늦춰진다면 아마 10달러가 아닐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0달러로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가격 방어가 되는 건지 또는 가치 상승이 되는 건지는 올해 말부터 볼 수 있는 이제 파이 앱들의 퀄리티나 또 거래량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어느 정도도 평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파이코인을 설치하는 방법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인의 휴대폰에 구글 스토어에 들어가서 파이 네트워크를 검색하여 다운받으세요. 그러면 첫 화면이 페이스북으로 인증을 할 것인가, 휴대폰 번호로 인증을 할 것인가 물어보는 화면인데요. 이 둘 중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나중에 KYC 인증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휴대폰을 바꿔야 할 시 연동하는 정도의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페이스북으로만 연동을 시켰습니다만 핸드폰으로 연동하실 분들을 위해서 국가번호를 선택하기 위해서 나라를 고르시고 한국에 계시면 당연히 South Korea 그리고 플러스 82번 요거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제일 앞에 0 하나를 생략하셔야 됩니다. 원래 국가번호 뒤에 전화번호 0 하나는 생략하는 거 그것은 원래 그렇습니다. 즉 본인의 전화번호가 010-777-1234 이라면 한국 국가번호 플러스 82를 선택한 후에 0을 생략한 후 10-777-1234만 적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름을 입력하는 창이 뜹니다. 영문 이름은 first name에 입력을 해주시고 last name에는 성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이 홍길동이라면 길동을 first name에, 홍을 last name에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 choose your name에는 영어로 아이디를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자에서 20자까지 생성을 하시면 되고요. 이 아이디는 본인이 새로운 가입자에게 추천 코드로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제가 좋아하는 아이디 NOENDAND로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화면이 뜹니다. 바로 인비테이션 코드, 즉 추천인 코드인데요. 본인이 로봇이 아님을 증명하는 곳이죠. 여기에는 제 아이디 NOENDAND를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다른 새로운 가입자들에게 본인이 생성한 아이디를 추천해 주시면 본인의 채굴 속도가 빨라지니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제 아이디 NOENDAND를 입력하고 밑에 Submit 버튼을 누르면 끝이 난 것입니다. 보라색 단추들을 누르시고 시작을 하시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번개 모양의 단추를 누르셔야 채굴이 시작이 됩니다. 단 누르신 후에 24시간 후에는 채굴이 자동 중지되니 24시간마다 들어오셔서 채굴 버튼을 누르는 거 그거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24시간마다 알람 기능이 있으니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번개 버튼을 누르면 화면 제일 위에 서서히 올라가는 숫자가 바로 본인이 채굴한 파이코인 양입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조만간 다음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